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를 떠올리면 보통 미국, 러시아, 중국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무기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닌 나라가 지금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하 100M 콘크리트 벙커를 한 번에 뚫어버리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방사능도 없고 국제조약 위반도 없습니다. 그런 미사일을 840발이나 실전 배치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6년 현재 중국 관영 언론은 이를 두고 차라리 핵을 만들어라라고 했고, 북한은 지하 벙커가 이제 의미 없다고 하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기 나토 회원국 노르웨이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해 2조 8천억 원 규모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중동 UAE에서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한국산 요격 미사일이 96%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방산 수출 전망치는 무려 3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6천억 원입니다. 나토 무기 공급국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다음인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 아닙니다. 핵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한국은 미국과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80km가 어느 정도냐고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선 거리가 약 195km입니다. 결국 한국은 평양도 제대로 타격하지 못하는 수준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아무런 제약 없이 ICBM급 화성 17형 사거리 1만 5,000km짜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손이 묶인 채 맞고만 있었던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제한이 조금씩 완화되긴 했습니다. 2001년 300km, 2011년 800km,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폐지, 그리고 마침내 2021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거리 제한의 완전 종료를 끌어냈습니다. 무려 42년입니다. 42년 동안 이어진 족쇄가 풀린 그 순간,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의 한 노장 연구원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요. 달았고 한국은 족쇄가 풀린 뒤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2년 동안 묶여 있었지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갈고 닦아왔습니다. 마치 스프링을 끝까지 압축해 놓은 것처럼 한번 풀리자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방사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북쪽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현무 이시입니다. 사거리 800km, 서울에서 발사하면 중국 랴오닝성 선양까지 날아갑니다. 북한 전역은 물론 사정권 아닙니다. 현무 3 시리즈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3A 500km, 3B 1000km, 3C는 무려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 도쿄, 오키나와를 모두 커버합니다. 저고도로 레이더를 피해 비행하는 스텔스형 순항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무사, 벙커버스터입니다. 탄두 중량은 최대 4톤, 고각으로 발사돼 외기권 고도일 0km까지 올라갔다가 마하 10으로 내리꽂힙니다. 지하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의 위력으로 전술핵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현무 5입니다. 별명부터가 괴물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최대 9톤, 미사일 전체 무게는 36톤입니다. 비교해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으로 꼽히는 영국의 그랜드슬램 무게가 9.98톤이었습니다. 현무, 5이, 탄두 하나가 그 수준인 겁니다. 속도는 마하 10 이상, 초속 3.4km입니다. 1초에 서울에서 수원까지 날아갑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약 1분 이내입니다. 이 속도로 9톤짜리 탄두가 떨어지면 지하 100M 콘크리트 벙커를 관통합니다. 북한이 자랑해온 지하 요새들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2026년 1월 국방부는 현무호를 840발 실전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이 사실상 전략 억제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삼축 체계 전략의 핵심입니다. 1축 킬체인, 2축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3축 KMPR, 대량 응징 보복, 핵무기 없이 핵급 억제력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가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잡아먹으려다 가시에 찔린다면 호랑이도 물러서겠죠. 대한민국은 핵 없이 핵급 공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공격 무기를 봤으니 이번에는 방어 무기입니다. 2026년 3월 세계가 논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가 중동의 UAE 상공에서 한국산 미사일이 이란 미사일을 96% 격추한 겁니다. 천궁이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UAE가 2022년에 도입했고 2026년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이게 포대가 60발 이상을 발사해 96%를 명중시켰습니다. 이 96%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팩3는 이론적 명중률이 90% 수준인데 실제 교전에서는 더 낮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궁2는 첫 실전에서 96%를 기록했습니다. UAE 국방장관은 즉시 조기 추가 공급을 요청했고 중동 여러 나라에서 긴급 도입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가격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패트리엇 팩3 한 발이 약 60억 원이라면 천궁이는 약 15억 원입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낫다는 평가를 받는데 가격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이보다 더 강한 셀링 포인트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한 LSM도 개발했습니다. 한국형 사드입니다. 탐지거리 310km, 최대 요격고도 40에서 70km, 2024년 11월 블록 2일 개발 완료, 2025년부터 생산, 2028년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가격은 미국 사드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격은 현무, 방어는 천궁2와 LSM, 한국은 핵 없이 완전한 공방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굵은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세계에서 8번째 SLBM 보유국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SLBM이 왜 중요할까요? 적이 우리 육지의 모든 기지를 타격해도 바닷속 잠수함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에서 보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2격 능력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핵 잠수함도 없이 이걸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디젤, 전기 잠수함입니다. 배수량 358톤, 수중 최고 속도 20노트, 척당 가격 약 500억 원.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이 약 4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현재 3척이 전력화됐고 추가 건조도 진행 중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 억제 전략의 핵심인 SLBM을 보유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얼마나 독특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공격은 현무, 방어는 천궁2, 제2격은 SLBM. 핵무기 없이도 핵무장 국가 수준의 억제 삼각형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반전입니다. 지금까지가 국내 억제력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한국 무기가 나토 심장부에 공식 채택되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3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이 190억 노르웨이 크론,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다연장 로켓, 천무 K239, 16문과 유도미사일, 종합 군수지원 패키지입니다. 납품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반입니다. 왜 이게 반전일까요? 원래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무기죠. 그런데 노르웨이는 하이마스를 두고 한국 천무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납기, 가격, 그리고 극한 환경, 적응력입니다.
미국은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한화의 어로스페이스는 2년 안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천무는 영하 40도, 노르웨이식 환경시험에서 12발 전탄 명중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에스토니아도 천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라는 그랬습니다. 2025년 12월 약 200억 원 규모입니다. 폴란드는 천무 288문을 포함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시풀이 2026년 3월 보고서를 보면 유럽 내 29개 나토 회원국 무기 수입량이 최근 5년간 14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58%로 1위, 그 다음 2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8.6%입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 모두 제쳤습니다. 나토 무기 공급국 2위 대한민국. 이 한 문장이 지금 K-방산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배경에는 유럽의 재무장 흐름이 있습니다. 나토는 2035년까지 GDP 대비 5% 국방비 목표를 세웠고 EU는 8천억 유로, 약 362조 원 규모의 안보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독일만 해도 2026년 국방 예산이 80억 유로, 약 185조 원입니다. 문제는 이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자입니다. 미국은 납기가 밀리고 유럽은 생산이 부족합니다. 바로 그 빈자리에 한국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방산을 말할 때 K9 자주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K9 턴더, 세계 자주포 시장 판도를 바꿔놓은 무기입니다. 155mm 52구 경장 자주포, 최대 사거리 40km, 1분에 최대 6발 발사 가능, 전투 중량 47톤, 최고 시속 67km, 가격은 대당 약 70에서 80억 원입니다. 이 K9이 수출된 나라는 트리키에,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호주, 루마니아, 베트남까지 11개국입니다. 베트남에는 2025년 약 500억 원 규모로 첫 수출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베트남에 수출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세계 155mm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의 점유율은 약 60%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자주포 2대 중 1대가 한국산이라는 뜻입니다. 독일 판처 하우비체 2000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 대당 가격은 220억 원, K9의 3배 수준입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K9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고 납기 속도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폴란드가 212문을 주문했을 때 한화는 5개월 내 첫 납품을 마쳤습니다. 인도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을 원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기업 LT와 협력해 현지 조립 생산 방식을 제안했고 2025년 약 713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2024년 K9 현지 생산 공장 착공식까지 열렸습니다. 기술 이전을 포함해 함께 성장하자는 방식이 통한 겁니다. K9 하나만 봐도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드러납니다. 가격, 납기, 기술 이전, 현지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K9 하나만 봐도 이제 K2 전차입니다. K2 흑표, 한국 육군의 3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120mm 활강포, 자동장전, 승무원 3명, 전투 중량 55톤, 최고 시속 70km, 1500마력 엔진. K2의 가장 큰 성과는 폴란드입니다. 2025년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약 8조 8천억 원에서 9조 원 규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입니다.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드 2 대신 K2를 선택한 이유도 납기, 가격, 기술 이전 의지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어디서나 같은 이유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최고 속도 마하 1, 82, 최대 항속거리 2, 900km, 개발비만 7조 4, 8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 계획이고 2026년에 양산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바로 한국입니다. KF-21의 첫 수출 대상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입니다. 2026년 3월 프라보어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안에 맞춰
블록이 16대 수출 계약 협약이 추진됐습니다. 첫 수출이 성사되면 이후 잔여 물량 36대와 T50, KT, 1 추가 도입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발판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현재 이 기술을 실전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 중국 정도입니다. 한국은 2024년 시험 발사에서 고도 23km이, 마하 6, 시속 7, 344km이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 3월 매일경제 보도로 처음 공개됐고 2028년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이 됩니다. KE, KF, 21, 하이코어, 육해공은 물론 극초음속까지 한국 방사는 지금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5년 매출은 26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345억 원입니다. 3년 연속 최대 실적입니다. 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는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기술이 무조건 세계 최고인 것도 아니고 역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오래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유는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극한 환경 검증입니다. 한국은 여름 섭씨 40도, 겨울 영하 20도의 극단적인 기후와 실제 전쟁 위협이 공존하는 분단국가 환경에서 무기를 개발합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도 영하 40도 환경 테스트 전탄 명중이었습니다. 실전과 가장 가까운 테스트가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만듭니다. 둘째, 압도적인 납기 경쟁력입니다. 미국은 납기가 3-5년씩 밀리지만 한국은 K9 자주포를 계약 후 5개월 안에 납품합니다.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유럽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 의지입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소프트웨어 핵심 코드는 절대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인도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패키지를 받았고 루마니아는 현지 공장까지 확보했습니다. 넷째, 빠른 유지 보수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몇 달씩 걸리는 수리를 한국 팀은 몇 주 안에 처리합니다. 고장난 무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생태계입니다.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KAI 4대 방산기업 아래 수천 개 협력업체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주문이 들어와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전 데이터입니다. 천궁장과 UAE에서 96%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는 어떤 광고보다 강력합니다. 이제 한국 무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일곱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천궁이는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가격, K9은 독일 판처 하우비체의 3분의 1 가격, K2는 레오파드 2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은 대등하거나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가격 대비 성능비, value for money가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극한 환경 검증, 빠른 납기, 기술 이전, 빠른 AES, 탄탄한 생태계, 실전 데이터, 가격 경쟁력, 이 7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숫자로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2억 달러, 약 22조 원입니다. 2024년 95억 달러에서 무려 60% 성장한 수치입니다. 2026년 전망치는 377억 달러, 약 56조 6천억 원입니다. 2025년 대비 2배가 넘는 퀀텀 점프입니다. 유럽의 재무장 수요와 중동의 군비 확장이 동시에 폭발한 결과입니다. 단기 전망은 2026년입니다. KF-21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 공식 서명이 유력하고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 추가 시험,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에 대한 천문 납품이 시작됩니다. 중기 전망은 2027, 2029년입니다. 폴란드 천무 288문 납품, K 전차 추가 발주, 사우디아라비아 천공투 10개 포대 계약 이행, KF-21 추가 수출 협상이 이어집니다. 캐나다, 호주와의 방산 협상도 2026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수출 다변화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은 2030년입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 방산 수출 4위 국가 진입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1위 미국 약 39%, 2위 프랑스 약 11%, 3위 러시아는 전쟁 이후 하락 중인 구도입니다. 한국이 6%대까지 끌어올리면 4위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목표는 허황된 꿈만은 아닙니다. 네이토 공급 2위, 실전 검증 완료, 유럽 재무장 수혜, 중동 추가 수요. 지금의 데이터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AI와 드론, 무인 체계 분야도 중요합니다. 2025년 에이덱스에서는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와 자율 드론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2026년 드론쇼 코리아에는 역대 최다 국가의 바이어가 참가했습니다. 다음 성장 동력도 이미 준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K방산의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응원은 약점을 아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반론은 방산 비리 문제입니다. 2026년 초 한국 검찰은 방위사업청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방산 납품 비리, 퇴직 고위공무원과 방산기업 간 전관 예우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려면 투명성은 필수입니다. 기술력만큼 윤리적 신뢰도 역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론은 수출 집중도 리스크입니다. 2025년 방산 수출의 상당 비중이 폴란드 한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폴란드의 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타격이 한꺼번에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론은 중국, 러시아 외교 리스크입니다. 현무가 중국 동북부를 겨냥하고 천무가 나토에 공급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곱게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때 경제 보복을 한 전례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반론은 경쟁국의 빠른 추격입니다. 인도는 K국과 겹치는 무기들을 수출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바이락타르 드론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정밀 무기 강국입니다. 다섯 번째 반론은 사이버 안보 취약성입니다. 2025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한국 방산 기업들이 디지털 진주만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무기 도면이 해킹당하면 수십조 원짜리 경쟁력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재반박도 있습니다. 비리 문제는 감시 강화와 내부 고발 시스템 개선으로 대응 중입니다. 수출 다변화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2026년에는 캐나다, 호주와의 협상도 본격화됐습니다. 경쟁국의 추격은 사실이지만 실전 검증 데이터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천궁투 96% 요격률은 어떤 경쟁자도 아직 보여주지 못한 수치입니다. 사이버 보안 역시 전담 조직 신설로 강화 중입니다.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강점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빠르게 보완하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숫자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현무호 탄두구톤, 마하10, 840발, 천궁투 96%, 노르웨이 2조 8천억 원, 2026년 수출 전망, 377억 달러.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핵무기 없이 핵급 억제력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비대칭 억제라고 합니다. 핵무기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신호를 재래식 무기로 보내는 전략입니다. 고슴도치는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자도 고슴도치를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한국은 42년 동안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2년 동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고를 만들었습니다. K9 천궁이 K, KF-21. 이 모든 것이 그 42년 축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족쇄가 풀린 2021년 이후 단 5년 만에 현무호를 840발 배치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결국 스프링은 터졌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파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산 수출은 국가 외교의 연장입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UAE가 한국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한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핵무기도 없고 상임이사국도 아닌 나라가 무기 외교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방산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결국 해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주권 없이 42년, 전투기 없이 수십 년, SLBM은 강대국만의 전유물이라고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몇몇 강대국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는 그 무기를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핵 없는 가장 무서운 나라,
대한민국. 지금의 K방사는 그 문장 하나로 설명됩니다.